자, 이번엔 차은택 씨 얘기하겠습니다. 전방위 비유가 있었습니다. 방치한 것인지 묵인된 것인지 보도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동 차장. 일단 차은택 씨 조사 받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이 공개됐죠. 그렇습니다. 뭐 사람들이 정말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달라진 외모로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차은택 씨가 전격적으로 귀국한 이후에 연일 사흘, 날짜로는 사흘째 지금 화면에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네. 평소에 착용하던 가발을 착용하지 않고 네.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묵혀서 검찰청사에 조사받기 위해 들어가는 저 장면이 잡혔는데요. 그러다 네, 늘 보니까 모자를 쓴 모습만 봤기 때문에 좀 낯설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 최순실 씨 때처럼 대역을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잠깐 일었습니다만 뭐 그런 건 사실이 아니었고요. 차은택 씨가 평소 쓰던 가발을 벗고 저렇게 수의를 입은 모습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올 때의 모습입니다. 어제 이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반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저게 어떤 의미를 갖는 눈물인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쨌건 오늘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하고 대질까지 조사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최순실 씨와 대질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거기에서도 또 좀 하나의 해프닝 같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차은택 씨를 만났는데 그토록 가깝게 지냈던 차은택 씨를 봤는데 저 사람 누구지? 라고 하면서 알아보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하던 모습과 다르게 가발이나 모자를 쓰지 않고 나타났기 때문에 차은택 씨를 단박에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것은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사실이라면 상황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어떤 일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씨가 차은택 씨의 어떤 비위 내용을 내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많이 알려졌던 것처럼 현대차그룹이라든가 KT, 포스코 이런 국내 대기업들, 정부 부처의 홍보 일감들을 모조리 수주를 했고 그리고 문체부의 고위직 인사에도 개입을 했다. 차은택 씨가 이런 전횡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첩보가 입수되니까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우병우 민정수석에서는 이런 내용을 캐치를 하고 내사에 들어갔다. 그래서 대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증언을 듣는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김두수석께 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민정수석이요. 이제 차은택 씨가 이제 뭐 뭉원한 융성위원회 이제 위원을 맡았으니까 그 살펴보는 대상이 되긴 할 것 같은데 내사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게 직접 뭐 공식적인 조사가 좀 다른 건가요? 민정수석실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이 검찰, 경찰 뭐 이런 등등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히 이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조사를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그런 단계를 이제 내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됐는데 결국 이 내용을 파악했으면 이제 저희가 좀 취재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그 대기업들 상대로 공식 서면으로 뭐 물어보는 방식이 있고 뭐 전화로 물어보는 방식도 있을 텐데 만약에 기록이 없다면 뭐 내사 사실도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저 정도 관련자들의 진술, 그러니까 대기업 관계자들이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파악해 갔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보면 최소한 내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근무자들이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자료를 수집했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최소한 이런 기록들은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대기업을 이제 접촉하면서 자료를 못 구하는데 다 일단은 첩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게 쭉 쌓이다 보면은 이제 민정수석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첩보 수집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서류로 작성을 해서 첩보 수집을 또 서류 파일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민정수석이 이 정도 파악을 하게 된다면 다른 수석, 옆에 있는 정무수석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그럽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통상적인 되죠? 청와대 관례를 하면 당연히 상의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이 사실이 드러났을 때 대통령에게 엄청난 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비해서 정무수석, 홍보수석 등등 상의를 하게 돼 있죠. 이것은. 자, 이렇게 상황이 왔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오늘 완전히 부인했잖아요. 이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귀결이 될지, 검찰이 과연 여기까지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목소리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대기업 관계자라고 한 사람이 증언을 한 내용이 분명히 민정수석실에서 첩보 수집을 했다. 왜 했냐면 윗선의 지시에 따른 첩보 수집이라고 했다. 그런데 차은택 씨의 비위는 적발이 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전행을 저지르다가 엊그제서야 체포가 됐으니까 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하지 마라고 묵살을 시킨 것이냐, 네. 아니면 우병우 수석 선에서 됐고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해서 그 수준에서 그냥 덮고 말았느냐, 분명히 가려져야 될 내용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한 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우수석이나 민정에서 몰랐다, 조사하지 않았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100% 그렇게 단언할 수 있으십니까?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부분들은 민정수석실의 고유의 업무입니다. 이게 네. 민정수석실이 관할하는 기관이 어떤 것입니까?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심지어 감사원, 네. 우리나라의 권력기관이라는 권력기관은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파견돼 있는 직원들도 통상 60명에서 7, 80명까지 청와대에서 가장 방대한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정수석실은 우리가 흔히 순금을 이야기할 때 99% 순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순금에 빗대서 이야기하자면 99% 지금 몰랐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검찰, 경찰 이렇게 이 현장의 정보 담당 그 경찰이나 이런 그 수사관들이 파악한 것 가운데 청와대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즉시 보고하기도 했다는 그 얘기죠. 예, 참 민정에는 모든 고급 정보가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과연 이게 검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서 명예를 걸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정확히 밝혀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굴러가니까 정치권은 지금 굉장히 그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국무총리 문제를 놓고도 아직 청와대와 여야 사이에 가닥이 잡히지 않았습니다.